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을 하신다는 점이었어요. 시누이가 제가 막 결혼을 했을 때 취업 전이었는데 마치 시누이를 돌봐주는 마음으로 저를 대하셨거든요. 시집살이 시키지 않는 게 어디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시집살이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며느리를 너무 자식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자기 친자식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저는 누구의 보살핌을 받으려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성인으로서 한 가정을 꾸리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결혼을 한 것인데 말이죠. 딸처럼 끼고 다니고 싶어 하셨고 제가 거절을 해도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안다고 하면서 제 말을 그냥 묻어버리셨던 시어머니. 결국 한 가지 일로 저와 시어머니는 딸 같은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가 아니라 못 잡아 먹어 안달난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됐는데 사이가 확 하고 틀어져 버린 건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너무 불편하다 싫다라고 소리를 지른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결석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말이 끼는 바람에 저는 총 3일 입원해 있었는데 남편은 수술을 한 저를 보살펴주기 위해 병실에 함께 있었고요. 당시 코로나여서 검사받고 1인실에 배정받아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의 발단이 되어버린 거였죠. 너무 갑작스러운 통증이었기에 사실 그냥 저는 허리가 좀 아픈 것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 증상이 디스크 통증과 비슷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통증이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몰아닥치는 거예요. 누워서 배를 잡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 땀이 줄줄 흐르고 어떻게 몸을 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기에 남편은 차를 가지고 가질 않았었죠. 이후 결석이라는 것을 알고 수술이 들어가야 한다 했을 때 필요한 물품들은 시어머니가 챙겨서 저희에게 가져다 주셨기에 한마디로 남편은 제가 병원에 도착을 할 때부터 퇴원을 할 때까지 저와 붙어 있어야만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 역시 시어머니가 저희를 데리러 직접 오셨었고요. 통증은 아예 없었지만 그래도 수술을 했기에 굉장히 불편한 상태였기에 저는 얼른 저희 집에 가서 눕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병원 생활 고작 3일이었는데 어찌나 불편하던지 아무리 씻는다고 해도 고양이 세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잖아요. 제발 집에 가서 짐 풀고 씻고 내 침대에 소독약 냄새 나지 않는 곳에 눕고 싶었는데 가는 방향이 좀 이상한 겁니다. 엄마, 지금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좀 낯선데? 어? 바로 집에 갈 거 아니야. 이 아가. 내 친구들이 네 걱정을 얼마나 했는 줄 아니? 아니 결석 통증이 출산 통증과 맞먹는 거라며? 아휴 내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놀랐었는 줄 알아? 나는 그냥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내 친구들 다 모여 있어. 우리 며느리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서 오라고 하더라고. 엄마, 이 사람 지금 병원에서 오는 거잖아요. 얼른 집에 가야지. 어디를 들렀다 가면 어떡해요. 아니 이놈아 밥 안 먹어? 그리고 어른들이 지금 모여 있다니까. 네 마누라 맛있는 거 사주려고. 거기 들어서 밥 먹고 걱정해주신 분들과 인사하고 그리고 니네 집에 안 갈 건데?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 아니 네가 너무 몸이 약해서 이러는 것 같아서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한 달 정도만 우리 집에서 지내. 이 엄마가 우리 딸 같은 며느리 좀 챙겨줄게. 아들,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집에 가든지 말든지. 나는 너는 관심 없거든? 말씀만 들어보면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저런 게 불편했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싫었습니다. 우선 막 태어난 사람을 시어머니 친구들이 모여 있다고 데리고 간다라는 것, 저를 위해서 모였다고요?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그 시간에 약속이 있으셨던 거였어요. 그거 취소하기 싫어 제 핑계를 대며 저와 남편을 데리고 가신 거였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라? 이미 저희 집에 가셔서 제 필요한 물품들을 시가로 다 챙겨 가셨더라고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의논도 없이 저러시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의견 물어보고 한 번 정도는 너는 어떠니? 라고 말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물건들 시어머니 마음대로 헤집어서 필요하다 싶은 거 시가로 챙겨가신 것도 그것도 저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말문이 막힌 채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모여있는 식당으로 향했고 저와 남편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꺼다 놓은 보리자루 들이구나. 그런데 남편, 음식이 맛있는지 그런 생각도 잠시 허겁지겁 잘만 쳐먹더라고요. 남편이 코다리를 좋아하는데 하필 그날 모인 식당이 코다리였거든요. 그래도 어른들 있는 데서 뭐라 말을 할 수 없으니 꾸역꾸역 밥을 먹었고 그리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들하고 또 뵈어서 좋았고요. 그랬지? 내 친구들도 너 보니까 좋아라 하잖아. 얼른 가자. 아들이 운전하니까 이렇게 편하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자기야, 어머니 댁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나 먼저 우리 집에 내려줘. 뭐? 아니, 엄마가 너 엄마 집에 있으라고 하잖아. 거기로 가야지. 어머니, 왜 어머니 마음대로 이러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싫어요. 이런 거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저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머니의 딸이 아니에요. 얼른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있고 싶은 독립적인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면 비번 바꿀 거예요. 어머니 너무 마음대로 오시는데 그것도 사실 불편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건요, 어머니, 보살핌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고 부담이라고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다 보니까 막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못을 한 것일까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몰라줬던 거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뭐 시집살이가 별거인가요? 며느리 불편하게 하면 그게 시집살이 아니던가요? 저 일로 저와 시어머니는 아주 앙숙이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고자 나를 잡으시죠. 그날은 특히나 몸이 피곤해서 반차를 내고 집에 일찍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시누이가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희 세 번째 방, 그러니까 거기는 안마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방인데 방 앞에 모든 물건들을 다 꺼내놓고 정리를 하는 시누이를 마주치게 된 것이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시누이는 답변이 없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는데도 시누이는 아무 말이 없었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거니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제게 물었고 그리고 아주 귀찮다라는 듯이 앞으로 동생이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엄마랑 그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동생 취직했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따 저녁에 들어갔으면 그때 아는 건데. 뭐라고? 아니 왜? 왜 아가씨가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건데? 동생 회사랑 우리 집이랑 가까워. 그래서 엄마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떠하겠냐고 묻더라고. 아직 집을 못 구해가지고. 곧 구해서 나갈 거니까 조금만 봐줘라. 내 동생 말수도 적고 문제 일으키는 그런 애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소란 떨고 이따 보자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의논을 안 한다. 결국 저는 시누이를 붙잡고 아가씨 말 좀 해요 라고 했고 저를 뿌리치며 시누이가 제게 이러더군요. 아가씨, 저랑 말 좀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오빠 말 들어보니 당분간 우리 집서 지낸다고요? 아니 그럼 저한테 말을 해야죠. 어떻게 대답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왜 대답을 해야 하죠? 네? 아니 들어왔으면 사정이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물었잖아요. 못 들은 것도 아니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제가 왜 예의를 차려야 하는데요?
여긴 오빠 집이고, 그리고 난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건데. 그리고 언니 너무 시끄럽네요. 저는 제가 말하기 전에 누가 저한테 말 거는 거 완전 극혐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빠한테 다 들었다면서 왜 묻는 거예요? 오빠 말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내일 출근이라 지금 예민하거든요. 좀 나가줄래요? 내 방에서? 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밀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알고 싶으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라 하더군요. 왜 자기한테 이러는 거냐고. 게다가 30분 뒤에 밥을 먹을 참이니 일정에 맞춰 달라고. 자기는 1초라도 낭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니 시간 잘 지키라고 아주 그냥 상전 납셨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확 닫아버리더군요. 지 방이랍니다. 자기는 예민해서 말하는 거 싫으니 그렇게 궁금하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이 집구석 뭐죠? 미리 언지를 주어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집 구하기 전까지 잠시 있을 거라니. 물론 남편 집이지만 그래도 저도 같이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만 이야기하고 행동에 옮기다니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필요는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 더 커질 것 같아서 남편이 오면 해결을 해주겠지. 뭔가 내 의견을 들으면 그래도 생각을 좀 고쳐먹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제게 연락을 해 오셨답니다. 우리 딸 잘 들어갔지?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다. 애 불편하지 않게 네가 잘 보살피도록 해라. 알겠니? 그래도 제게 말을 해줬어야 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무작정 짐을 싸서 보내시면 어쩌자는 거냐 하니 늘 시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아니 동생이 오빠 집에 가는데 왜 너한테 말을 했어야 한 거냐? 너는 그냥 우리 딸 잘 보살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할 도리는 그거밖에 없다고? 아들 집 아니냐고, 왜 너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냐고, 지금 네 일이 아니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잘해 주었더니 기어오른다고 어디 한번 시댁의 위험을 보라 하시는데 아니요 어머니, 저는 시집 온 게 아니라 결혼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집 어머니 아들 집 맞아요. 그런데 저희 부부고 아무리 어머니 아들 동생이라고 해도 같이 사는 제게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도리 아닙니까? 역시나 너는 참 그래? 참 대바라지게 말을 해. 너한테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 집이고 너는 며느리니까. 그리고 우리 딸은 너한테 뭐냐? 어렵다는 시누이잖아? 그리고 시누이 사정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한다는 말은 내 처음 듣는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건가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가 거부했잖아. 네가 내 딸 안 하고 싶다며. 며느리 하고 싶다며. 며느리 대접이 뭔지 몰랐었나 보지? 바로 이런 게 며느리 대접이라는 거다. 무시. 네가 앞으로 내게 물어볼 건 단 하나야.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우리 아들 집에 있을 수 있는지 딱 그거 하나만 염두에 두면 되는 거야. 보통의 며느리들이 하는 거지. 시누이 돌보는 건 그것도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거든. 넌 이제 내 딸 아니잖아. 너는 내 며느리잖아. 네가 나한테 베푸는 만큼 나도 딱 그만큼만 너한테 베풀 거야. 그게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니까. 저는 저게 며느리의 도리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저게 시가에서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이라면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유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종 들였습니까? 누굴 보살펴주고 하게. 그리고 무시? 이 좁아터진 집에서 나가겠다 했습니다. 무시를 한다 함은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라는 거 아니냐고. 그럼 제가 나갈 테니 그런 줄 알라 했어요. 뭐 나간다고? 아이고 나간다고?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네, 나가겠다고요. 그렇게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집 해준다고 한 거 거절한 게 바로 이런 이유였나 보네요. 언제든지 빈대 집어 넣으려고. 제가 뭐 어머니가 시키면 다 하는 그런 종인 줄 알아요? 딸이랑 아들은 어머니가 보살펴요. 왜 딸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게 그걸 바랍니까?
호근으로 또 사람 봐가면서 시켜야지. 며느리돌이? 그런 거 안 한다고요. 며느리 관둔다고요.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 그날 바로 저희 친정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반전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이 빌고 또 비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남편이 저 대신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치고, 그리고 저를 밀었던 시누이는 남편에게 처맞게 되거든요. 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친정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시간이 너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임택을 해봤는데 선명한 두 줄이 생긴 겁니다. 저는 임신을 했던 거였어요. 친정에 찾아온 남편은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버릇없는 시누이 혼낸 뒤 쫓아내고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치고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게 싹싹 빌었고요. 결국 남편이 구한 그 집 내놓았고 저희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던 저는 시가에 발 한 번 들여놓지 않았었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진정어린 사과를 하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이 되긴 했는데, 저도 잘하기만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정어린 사과를 들으며 저도 사과를 드리긴 했고요. 딸로 생각했는데 내가 과하긴 했다.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정말 너랑 잘 지내고 싶었어.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괘씸한 마음이 들어 그랬던 거야. 이제는 멀리 살기도 하고 친정 근처에 사는데 내가 간섭을 할 수가 있겠니? 아니 그럴 마음도 없다. 그냥 가끔 얼굴이라도 보면서 살자. 정말 미안하다. 저도 죄송하다 했고 멋쩍은 얼굴로 저리 말씀을 하시니 좀 그렇더라고요. 자주 뵙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없어진 듯해요. 아들이다 보니 저도 시어머니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된 건지,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딱 10m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운 만큼 문제가 생기고 멀면 먼 만큼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딱 10m 떨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쁜 시어머니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시어머니에 한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 또한 반성을 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릴 걸. 그러지 못한 저를 반성하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